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조선 백성들, 이제 조선이 없어졌습니다. 1910년에 이제 일제가 조선을 강제 합병하면서 이제 국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좋든 싫든 연해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인들은 연해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비극입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에 국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를 잃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많은 국가들, 많은 약소국들이 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만주와 연해주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조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조국은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 대부분 다 이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해주에 가서도 결국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연해주에서 우리 한인들한테, 조선 백성들한테 토지가 제공되었을까요? 당연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만강을 건너간 우리 농민들은 결국 소작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작농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주에게, 그 땅 주인한테 수확의 3분의 1을 임대료로 바쳐야 됩니다. 자, 사실 3분의 1을 갖다가 임대료로 바친다. 그럼 결국 3분의 1 정도만 자기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조선 철종 때 그 삼정문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상황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임대료를 주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연해주 지방에서 정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연해주 지방은 쌀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선인 우리 한인들이 쌀 경작에 성공하면서 이제 러시아 연해주 지방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인 지주들은 이 놀고 있는 땅, 이 휴경지에 조선인들을 부릅니다. 우리 한인들을 불러가지고 자, 땅 줄 테니까 농사를 더 많이 지어라. 자, 러시아인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밀이 이제 농산물이고 우리는 이제 쌀입니다만 하여튼 뭐 이 지역에서 쌀을 경작했다는 거 상당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차적으로 이 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 연해주에서 러시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한인들이 정착촌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우리 한인들, 우리 한민족은 학교부터 세웁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들 보면은 지금 중국 동포 조선족, 그 다음에 구소련 동포, 고려인, 하와이 동포, 미국, 일본 보면은 사실 성공적으로 그 낯선 외국 땅에서 정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아주 발전된 사고였습니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비록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임대료를 주었지만 이 마을의 어른들, 그죠? 이러한 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학교지만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우리 한인들, 이주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미국을 가든지 어디 뭐 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사실 아주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 이제 한인촌에 들어와서 이제 정교회를 믿도록 개종도 권하고 그 다음에 또 서양식 수업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또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우리 고려인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지원도 받고 또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연해주에 살았던 우리 한인들도 러시아 정교회를 만나면서 연해주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러시아에 맞는 그런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러시아어를 배워야 됩니다. 뭐 러시아를 모르면 어떻게 거기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러시아를 배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러시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러시아 정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어떤 러시아식 어떤 그 교육을 받게 되는 또 이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의 한인 어떤 그 단체 이런 조직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그 낯선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결국 이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인들한테는 농사입니다. 농업 기술입니다.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그 국가의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로 한학을 배우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교회 러시아 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한학을 배우는 그런 학교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만든 그런 러시아식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수가 이제 러시아 학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교를 다니면서 이 러시아어를 배우고 또 낯선 러시아 문화를 갖다가 배우게 되는 사실 그것이 가장 빠른 낯선 땅에서의 외국에서의 정착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연해주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정교회가 만든 러시아 학교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를 배울 수 있고 서양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학교의 진학률이 많아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도 이제 러시아 시민으로서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연해주와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정착 생활을 원활히 전개하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을 공동의 전답을 소유하려고 하였다. 다른 민족들의 그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우리 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육은 뒷전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생계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동체의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일정 부분 몫을 정해 놓았고, 정말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학전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떼어서 교육기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전, 배우는 데 필요한 이제 자금을 만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학전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한인들의 후손들,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기본적인 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학전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나 이 연해주에서 이 학전이 정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교육기금 형태였습니다. 특히 조선족, 특히 고려인들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 엘리트들이 나옵니다. 자,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잘 하더라. 그러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유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그 마을에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친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유학 자금을 갖다가 공동으로 만든 학전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만주에 있는 우리 조선족 마을,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 마을에서 학전을 통해서 많은 엘리트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또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이 만주와 이 연해주에서 그 조선족, 이 고려인들을 이끄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한민족들은 학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나중에 이 중앙아시아에 가서도 우리 고려인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하는데 또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들, 우리 조선족들도 여전히 자녀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이러한 것을 갖다가 부모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말 우리 한민족의 가장 아주 독특한 이러한 그 전통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이 디아스포라, 중국 동포, 지금 고려인, 하와이, 미국, 일본 전체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들이 이주한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본격적인 연해주에서의 어떤 그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러시아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는 조선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러시아 정부가 원하는 것을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인들이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나의 자녀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주 지방에서 우리 한인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